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x를 우리가 만들어서 방정식을 아예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정식도 우리가 만들고 푸는 것까지 아예 완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문제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다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형이 총 몇 개 있냐면 19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이렇게 큼직하게 다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갈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던 부분이 무엇 뭐 은, 무엇 뭐 는, 무엇 뭐 이, 무엇 뭐 가, 무엇 뭐 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 자리는 뭘로 바꾸라 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등호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수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항상 어떤 수라고는 안 나오거든? 문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럼 그걸 항상 뭘로 놔야 돼요? X라고 놔야 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특성들마다 다 다르니까 문제들마다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떤 수에서 4를 빼서 3배한 수가 여기 가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자리에 들어갈 게 이제 는입니다. 등호.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좌변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바꿔요? x에다가 어떻게? 4를 뺀 거에 몇 배 한 수? 3배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계산이 빼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괄호 해주셔야 돼요, 괄호.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거는 x에다가 4에 3을 곱한 거가 되는 거야. 그치? x에서 4에 3을 곱한 걸 뺀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계산 순서, 한글의 설명대로 보자면 뭘 먼저 계산하는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괄호를 꼭 해주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우변이 되겠죠? 자, 어떤 수에 몇 배보다? 2배보다 얼만큼 큰 수? 12만큼 큰 수.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합니다. 작다 그러면 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속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일단 연속하는 자연수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13, 14, 15 이렇게 지금 따닥따닥 붙어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가운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14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x-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하면은 x-1, x.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x 플러스 1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이거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풀 수 있겠죠? 모르면 못 풀어요. 자, 그 다음 연속하는 세 홀수나 아니면 이제 짝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홀수랑 짝수는 숫자가 얼마씩 차이 납니까? 예를 들어 홀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1, 13,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를 x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얼마 작아요? 2가 작죠? 얘는 얼마 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거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시리즈가 더 많은데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2 동그라미 치시고 연속하는 세 짝수 뭐 있습니까? x-2 그다음에 x 그다음에 x 플러스 2죠. 이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시면 돼요. 합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얼마다? 300이래요. 자, 좌변 다 더해볼까요? 3x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시면 x 얼마입니까? 10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숫자가 이제 100인 거고 100보다 2 작은 거는 98, 이제 102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거 정답은 100입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0의 자리가 8, 1에 그럼 1의 자리 뭔지 모르죠? 뭐라고 합니까? x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네, 얘는 10의 자리가 8이니까 8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10에 곱한 거에다가 1의 자리는 그냥 그대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80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원래 숫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는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게 이제 좌변이 되겠죠? 바꾼 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하고 바꾸면은 10의 자리가 x가 되고 1의 자리가 8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네. 10의 자리가 x니까 10 곱하기 x에다가 1의 자리 8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박분수가 10x 플러스 8이 되고요. 이게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은 처음 수보다, 처음 수 얼마? 처음 수 얘죠? 80 더하기 x보다 18이 더 작대요. 더해요, 빼요? 빼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계산해서 x가 6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이 6입니까? 자, 처음 수에서 x가 6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떤 숫자가 되는 거예요? 86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청소년 입장료가 있고요. 어른 입장료가 있대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문제를 뭘 구하래요? 청소년 입장료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합니까? x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른 입장료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네. x보다 이제 500원이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어른은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어른이 뭐 한다고 더 비싸게 받냐, 그지? 열받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 입장료는 x, 어른 입장료는 x 플러스 500이라고 했을 때, 이거 봐요. 어른이 몇 명? 4명. 그러면 어른 입장료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4를 곱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청소년은요? 7명이죠? 거기에다가 x. 이렇게 하면 이제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냈대요? 35,000원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게 지금 이제 어른 입장료의 합이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 입장료의 합이죠. 그거 합쳐서 이제 35,000원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x가 이제 3,000이 나왔죠. x가 뭐죠? 청소년의 입장료죠? 청소년은 3,000원. 어른은 3,500원이죠. 청소년 입장료 얼마? 3,000원입니다. 자,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 있고요. 거지네요. 자, 동생은요? 2,000원 더 거지네요. 얘는 형제가 둘이 합쳐서 10,000원밖에 없어. 어떻게 해. 거지네. 앞으로 매일 형은 200원씩 넣을 거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일 200원씩 넣는다는 거는 하루 넣으면은 200원이잖아. 이틀 넣으면 얼마예요? 400원이죠. 그럼 내가 얘 며칠 동안 넣을지 모르지. X일 동안 넣는다고 치면 얼마씩 넣는 겁니까? 200X 넣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8,000원에다가 추가로 이제 계속 이렇게 돈이 증가하는 거야. 자, 동생은요? 얘는 매일 500원씩 넣는 거니까 몇 X? 500X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형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돈이 더 많거든? 근데 동생이 현재는 돈이 더 적지만 매일 넣는 금액이 더 많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형하고 동생이 금액이 똑같아질 때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언제냐를 구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정답은 20일 후에 둘이 이제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농구에서는 2점짜리 슛이랑 3점짜리 슛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3점짜리 슛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3점짜리 몇 개 넣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나요? X라고 놓고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어쨌든 슛은 8골을 넣었대. 그럼 2점짜리랑 3점짜리랑 합쳐서 8골 넣은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내가 하나를 X라고 놨으면 얘는 뭐라고 해요? 8-X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거야. 자, 혹시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 X 8-X 설명하는 거.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점수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2점짜리를 이만큼 넣은 거잖아. 그럼 2점에다가 8-X를 곱해주시면 이게 이제 2점짜리 점수 합계. 그 다음에 3점짜리에다가 X를 곱해주시면 이게 이제 3점짜리 합계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총 몇 점을 얻었다고? 21점을 얻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5골을 넣은 거죠. 자, 한 개에 200원인 귤하고 한 개에 300원인 사과를 합쳐서 10개를 샀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사과예요? 귤이에요? 사과죠? 그럼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귤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둘이 합쳐서 10개 샀으니까 10-X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아시죠? 자, 금액을 한번 볼게요. 귤은 2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200원에다가 10-X 개수개 더 곱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기 귤 금액이야, 귤. 자, 그 다음에 사과 금액은 300원짜리를 X개 곱했으니까 요게 이제 사과의 금액인 거야. 다 합쳐서 얼마 냈대요? 2,500원을 낸 거야. 됐습니까?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x는 500입니까? 5죠? 잘못 계산했네. 5개입니다. 자, 그럼 귤은 몇 개? 귤도 5개가 되겠다. 그죠? 자, 나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나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아들도 나이를 같이 먹어요. 맞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같은 나이를 먹잖아요. 자, 아버지를 보면은 현재 나이가 45세시래요. 그 다음에 아들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버지의 나이, 말 끝을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이냐.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그냥 아버지 나이 45를 쓰는 게 아니라 몇 년 후를 가정을 하고 3배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45세신데 여기서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x를 더해요. 몇 년 후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아들의 나이는요? 얘도 똑같이 13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x 년 후에 얘네들이래. 3배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3배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둘이 어떻다고? 같아지는 걸 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답이 3이죠.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3 더하면은 48이죠. 여기다 3 더하면 16개지. 여기다가 3량은 곱하기 3 해주면은 딱 맞네. 그지? 자, 요 유형은 과부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과부족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과랑 부족을 합친 거예요. 과는 뭐예요? 남는다는 얘기야. 부족은요? 말 그대로 부족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똑같은 16이라는 숫자를 설명을 할 때, 난 얘를 한번 3으로 나눠볼 거야.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눗셈 할 때 이제 3, 5, 15에서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배워요? 1이죠. 자, 16을 설명을 할 때요. 3 곱하기 5에다가 1이 남는다로 설명을 하지. 자, 지금 내가 나머지를 더했잖아. 이게 이제 남는다라는 뜻이야. 과의 개념이지. 이해가요? 똑같은 16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덧셈으로 나머지를. 그 다음에 똑같은 16을 설명할 때 봐봐. 내가 얘보다 하나 더 오버해서 계산해 볼게. 6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3, 6, 18이죠. 16에서 18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이게. 그치?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한다면 얘는 남는 거야,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죠.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부족의 개념이에요. 근데 남게 설명을 해도 부족하게 설명을 해도 둘 다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죠? 16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남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하나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서 두 개가 서로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 조금 어려워. 봐요. 자, 사과를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5개씩 나눠주면은 2개가 남는데요. 자, 여기 한번 끊어보시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 수가 X가 돼야 돼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남잖아요? 이건 이제 과의 개념이겠죠? 자, 남는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학생 X명한테 5개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5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는 거야. 이해갑니까? 단순하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부족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몇 개씩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이라고 했으니까 몇 X로? 6X로 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몇 개가 부족하다고? 13개가 부족하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둘 다 어쨌든 전체 사과수는 똑같은 거죠. 자, 봐봐. 니네가 지금 구해놓은 얘네들이 뭐야? 니네 지금 뭐 구한 거야? 학생들한테 5개씩 나눠주고 2개가 남는데 뭐가? 그렇지, 사과 개수야. 이게 전체 사과 개수예요. 이해 갑니까? 전체 사과 개수를 남는 걸로 표현하냐 아니면 부족하는 걸로 표현하냐 그 차이야. 근데 결국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겠지. 사과 개수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x가 나왔는데 이 마무리 잘해야 돼. 봐요. x가 15잖아요. x 뭐 구한 거죠? 학생 수죠. 맞아요? 학생 수는 15명인 거야. 자, 그러면 사과 개수는요? 사과 개수 어디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지. 아까 뭐라 그래서? 이쪽도 사과 개수고 이쪽도 사과 개수인데 둘이 똑같다고. 자, 그럼 사과 개수 구해보려면 여기나 혹은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전 여기다 넣을게요. 정답은 77이죠. 이번엔 도형입니다. 자, 가로 길이가 15cm고요. 세로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대충 직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15cm고 12cm입니다.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3cm가 늘렸대. 자, 지금 현재 가로는 15cm인데 3cm를 늘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로의 길이는 12cm인데, 자, 몇 cm를 늘렸대요? xcm를 늘렸다 이거야.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형이 하나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8이죠. 그 다음에 세로는 12 플러스 x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줘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늘린 넓이는 처음 넓이 몇 배야? 2배다. 잠깐만, 처음 넓이 얼마예요? 처음 넓이는 얘네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5 곱하기 12가 처음 넓이야. 그거의 몇 배? 2배가 된대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가로, 세로 늘렸을 때의 넓이야, 그지? 그 넓이는 처음 넓이. 처음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한 게 처음 넓이잖아, 그지? 그거의 몇 배? 2배하고 똑같다고.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정답이 8이에요. 자, 거속식 공식에 대해서는 다 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항상 거속시나 아니면은 소금물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나와. 문제를 보시면요.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속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표를 그리라 했었지. 자, 표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해서 세 칸 만드시고 거리, 속력, 시간. 자, 해서 첫 번째 봐요. 이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표 그리는 거는 제가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볼게. 봐. 첫 번째 시속이 나와 있죠. 시속이 뭐예요? 속력입니다. 거속 시 중에, 그지? 제가 속자 붙은 건 다 속력이라 했죠? 올라갈 때는 속력이 2예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쭉 보니까 시속 4래. 아무래도 내려갈 때가 속력이 더 빠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가 분명히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속력이 문제에서 대부분 숫자로 나와요. 속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마지막 줄 한번 봐볼래? 뭘 물어봤어?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물어봤지. 자,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문제에서 이제 궁금한 게 나와요. 그걸 x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려갈 때 걸은 거리도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자, 한번 읽어보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가 더 가까운 길을 걸었대. 자, 그럼 x보다 1이 더 적은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이래. x로 표현해서 이제 한 줄을 또 이제 채워놨죠? 마지막. 이 마지막은 공식으로 채워넣는 거야. 자, 시간이 비어있죠. 시간 구하는 공식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에서 써주면 돼. 얼마? 2분의 x. 여기는 4분의 x-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석을 해줘야 되지. 공식으로 써놓은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올라갈 때는 이만큼 걸렸고 내려올 때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잖아. 그래서 총 몇 시간? 3시간 30분이 걸렸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분의 x에다가 4분의 x-1을 더했을 때 3시간 30분이면 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단위. 지금 현재 단위가 지금 시속입니까? 분속입니까? 초속입니까? 시속이죠. 그럼 여기에서 시간 단위를 쓸 때 3시간은 그냥 3으로 쓰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분은 어떻게 하라고? 60으로 나누라 했었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얼마다? 5가 되겠죠? 네. 그럼 올라갈 때 걸은 거리는 5고요.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4가 되는 거야. 자, 216번도 거속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속시는 항상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읽어볼게요.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12km 뛰어가면 시속 3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대. 지금 두 가지가 있지. 병원을 갈 때 뛰어가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죠.
거리, 속력, 시간. 자, 뛰어갈 때 이것도 순서대로 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까? 네, 속력이 나와 있죠. 속력 칸을 다 이제 숫자로 채워주십니다. 여기는 12, 여기는 30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맨 마지막 줄 보니까 이제 거리를 물어봤지. 요걸 X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있잖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집에서 병원까지 갈 때 똑같은 거리를 가는 거야. 그지? 뛰어갈 때랑 자전거 탈 때랑 같은 거리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X면 얘도 X라고 해야 돼. 아시겠어요? 마지막 빈 부분은 이제 공식으로 채우는 거야. 공식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죠?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하시면 12분의 x. 여기는요 30분의 x가 되겠죠. 자, 이제 다 채워놨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여기 문제의 포인트가 뭐야? 자전거랑 뛰어갈 때랑 비교를 한번 해봐. 뭐가 더 빠르겠니?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자전거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잘 들어봐. 자전거의 시간이 더 걸릴까? 덜 걸릴까? 덜 걸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전거의 시간이 뛰어갈 때보다 덜 걸리니까 얘가 더 시간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12분의 x에서 30분의 x를 빼보면 그게 30분 걸린다 이거야. 이해가요? 얘가 몇 시간 몇 분 걸린지 몰라. 얘도 몰라. 근데 둘이 빼면 30분 차이 난다고. 그럼 얘를 30으로 써야 됩니까? 지금 단위가 뭐예요? 시속이죠? 단위가 시간이야. 그럼 분을 고쳐야 돼요. 그죠? 네. 60분에 30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정답이 X는 10입니다. 10km 되는 거죠. 자, 375km 떨어져 있는 두 사람 A, B가요. 자동차를 타고 마주보고 오고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죠? 그 만나는 지점을 대충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아무래도 A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죠? A는 75km고 B는 50km니까 A가 좀 더 빠르죠?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만날 겁니다. 이 만나는 지점을 여기다 놓고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표 그려야 되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을 이제 숫자로 한번 채워볼게요. 기억을 숫자로 채우면 돼. 숫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채워봅시다. 숫자는 지금 속력이 나와 있죠? A의 속력은 75, B의 속력은 50. 자, 지금 이제 속력 부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줄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몇 시간? 시간이죠? 시간을 이제 X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잘 보세요. A의 시간하고 B의 시간이 어떨까요? 둘이 똑같아요. 시간이, 시간. 거리는 다르지. 왜 똑같냐면은, 봐봐. 준비,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딱 동시에 만났지. 분명히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거리는 달라. 근데 시간은 동시에 출발해 동시에 만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들마다 거석씨는 표를 그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표 그리는 거는 똑같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 대한 해석은 매번 문제마다 달라. 그게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 너네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랬고요. 이제 뭐가 비었습니까? 거리가 비어있죠. 거리를 이제 뭘로 채우는 거야? 공식으로 채우는 거야. 자, 거리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곱하면 75x. 여기는 50x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동한 거리가 75x라고. 맞아요? 얘가 이동한 거리는 50x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75x랑 50x를 싹 다 합치면 이게 전체 몇 킬로라 했어? 얘가 375km라고 했거든. 그지? 해석을 해보자면 A가 온 거랑 B가 온 거랑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총 375를 같이 온 거 아니야. 그지? 거리 합쳤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정답은 3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45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2초가 걸린대요. 첫 번째,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기차가요. 길이 120m의 다리를 완전 통과하는데 10초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볼게요. 여기에 터널이 있다고 할게요.
기차라는 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차가 있다고 쳐. 얘가 이제 쭉 가는데 이 터널에 입구에 대가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거야. 오케이? 이 터널을 좀 당겨볼까? 여기쯤? 그래서 이 터널의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잴 때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완전히 통과한다 그랬지. 열차의 몸이 완벽하게 이 똥구멍? 여기가 이 마지막 끝, 터널의 끝에 딱 닿는 순간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열차는 얼만큼 이동했을까요, 그러면? 머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지? 시작할 때. 머리가 여기 있고, 어디까지 갔어,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갔네, 그지?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널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열차가 되는 거야, 열차 길이. 그래서 이 거리를, 이 문제 특성상 거리를 구할 때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열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숫자로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숫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초도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시간이 터널 지나갈 때는 32초 걸렸고, 다리 통과할 때는 10초가 걸렸대. 그 다음에 니은, 자, 이제 문자를 뭐로 넣을 것인가? 문자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기차 길이. 이거 X라고 할게요. 근데 기차 길이는 어디 부분에서 이제 쓰는 거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거리 구할 때 터널 길이에다가 열차 길이 합치라 했지. 열차 길이는 그냥 공통적으로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할 때 터널은 450m짜리 터널이고 거기에다 열차까지 더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450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다리는요? 다리의 길이는 120m고 거기에다가 열차 길이까지 합쳐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채웠어. 자, 남는 부분이 뭐예요? 속력이 남아있죠? 자, 속력은 구하는 공식이 뭐지? 시간분의 거리예요. 여기도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 해석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갈 때도 속력이 똑같은 거고 다리를 지나갈 때도 속력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갈 때의 속력과 다리를 지나갈 때의 속력이 어떻다고?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32분의 450 플러스 X 10분의 120 플러스 X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30이죠. 농도가 6%인 소금물이 있고요. 자, 첫 번째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더 넣습니다. 일단 물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자면 물은 굳이 따지면 몇 퍼입니까? 0%예요, 0%. 맞습니까? 얘는 농도가 뭔지 아니? 소금이에요. 맞아요. 그냥 적당히 얘기하면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합치면 이게 짜질 거 아니야, 그지? 그 짠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0%야. 없다 이거야. 여긴 6%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를 완성했을 때 농도가 이제 6%인 소금물하고 0%인 소금물을 합쳐서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도 같은 경우는 덧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 더하기 0은 6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농도는 덧셈이 안 돼. 무슨 말인지 가니? 예를 들어서 겁나 짠 소금물이 있어. 아예 완전히 싱거운 물이 있어. 두 개를 합치면 이 중간의 맛이 나오지 이상한 값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농도는 절대 덧셈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금물은 덧셈이 가능해. 자, 여기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자, 6%짜리 소금물이 400g 있대요. 이 400g 안에 소금이 적당히 녹아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소금이 녹아있지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소금이 이제 녹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물을 넣는 거야. 이 물에는 소금이 한 개도 없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새로운 거를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소금물하고 여기 소금물을 합치면 두 개 합친 거에 대한 값이 나오겠지.
소금물은 1번, 2번 합친 게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야. 단순하죠? 자, 6%의 소금물은 몇 그램? 400g이야. 그 다음에 2번, 이거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물의 양은 얼마냐고 물어봤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X라고 하면 돼. 이해가요? 모르니까. 400 더하기 X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들어진 이 4%짜리의 소금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십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쓴 거야. 다만, 농도만 더하지 말라고. 6 더하기 0에서 6 쓰래. 이런 멍청한 짓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이 소금만 이제 공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건데, 소금은 구하는 공식이 단순해요.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예요. 근데 이걸 굳이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제가 표를 그리면 굳이 안 외워도 된다 그랬어. 봐요.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아니야, 그죠? 둘이 곱해요. 얼마? 2400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도 이제 굳이 공식으로 써보자면 얘 0 곱하기 x 아니야, 그지? 그럼 뭐예요? 0이죠. 0 곱하기 x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얘가 아까 물이라 그랬지. 물에는 소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0이야. 그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얘는요? 100분의 둘이 이제 곱해야 되니까 이제 분배해야 되죠? 불러봐. 1600 더하기 이제 4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둘이 합쳐서 얘가 되는 거야. 자, 이 개념도 좀 잘 보시면요. 여기 이제 소금이 적당히 이제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고. 그럼 이렇게 둘이 소금량을 합쳐보면 여기 있는 소금량하고 어떨까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이고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야. 끝.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이제 같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는지요? 자, 얘는 계산 특성상 각자 둘 다 분모에 100이 있지. 자, 100을 곱해요. 약분하면 2400은 1600 더하기 4x가 되겠죠. 이건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자, 정답은 얼마? 200g이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 농도가 5%인 소금물 1번 5%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도가 2%짜리 소금물을 섞을 거야. 여기는 10%짜리입니다. 합쳐서 몇 %짜리를 만들었어요? 7%짜리를 만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농도는 더 세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됩니다. 자, 소금물을 볼 건데 5%짜리의 소금물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뭘 구하래요? 5%의 소금물. 모르니까 뭐라고 해라? X. 그리고 10%짜리도 문제에서 안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얘랑 얘를 합쳐서 7%짜리가 나오는 건데 7%짜리는 소금물이 얼마래? 30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300이. 그렇죠. 300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시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소금 구하는 공식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둘이 곱하면 되는 거야. 얘도 100분의 곱하는 거죠. 불러봐. 3000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여기는요 100분의 2100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하고 소금물을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소금 더하기 소금도 얘인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5x랑 100분의 3000 마이너스 10x 이렇게 합쳐서 100분의 2100이다. 자, 계산 특성상 분모에 다 100이 있습니다. 얼마 곱하라고요? 100 곱하는 거야. 정답은 180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5%의 소금물이 180이죠? 그러면 10%의 소금물은 얼마일까요? 120이 되겠죠? x가 180이니까 빼면 되잖아, 그지? 이건 비율에 관한 문제인 건데 일단 문제 전체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중학교의 학생 수예요. 지금 학생 수를 이제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물어봤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라고 넣을까요? X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남학생, 여학생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학생 수의 얼마가? 5분의 3이 5분의 3보다 160명이 적대요. 자, 남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남학생 수를 이렇게 놓읍시다.
남학생 수 가. 은는 이가 가죠. 오른쪽은 우변이야. 전체 학생 수를 아까 뭐라고 했었지? x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x의 5분의 3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3x야. 맞아요. 거기보다 몇 명이 적다고? 160명이 적다 이거야. 이게 남학생 수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여학생 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여학생 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학생 수 x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x가 되겠죠? 그거보다 몇 명이 더 많다고요? 200명이 더 많아. 그럼 플러스 20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남학생 수, 이게 여학생 수면 합치면 전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3x 마이너스 160에 3분의 1x 플러스 200을 합치면 이게 전체 학생 수 x가 되는 거. 됐습니까? 이거 풀면 돼요. 자, 그래서 x가 몇 명이다? 600이다. 야, 만약에 남학생을 물어보면 몇 명이라고 대답하면 될까? x에다가 600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120. 120에다가 3 곱하면 360. 계산하면 얼마? 2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200 나왔으니까 600에서 200 빼면은 여학생도 나오겠지. 그지? 자, 1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일단 A라는 사람이 A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알아야 돼.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봐요. A는 어떤 일을 24일 동안 혼자 일하면 일을 끝낼 수 있대. 자, 그러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은 24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양을 24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B는요? 네, B가 일할 수 있는 양은 B는 36일 동안 일하면은 일이 끝난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36분의 1인 거야. 일단 얘부터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문제가 되게 어려워. 그 이유가 처음 시작부터 이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A가 혼자서 며칠 동안 일했대? 4일. 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라며. 그럼 4일 일했으면 얼마 곱해야 돼? 곱하면 돼, 그냥. 맞죠? 이게 이제 A가 혼자서 4일 동안 일한 거야. 두 번째. 이번 이제 A, B가 같이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일이 끝났대. 며칠 동안 일했는지 모르지. 그걸 뭐라고 해요, 문제에서? X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둘이 같이 일했잖아. 얘도 X일 동안 일한 거야. 24분의 1 곱하기 X. B도 X일 동안 일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났죠. 중요한 거는 1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2,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한 날짜가 12일이 되는 거야. 일단 요거는 문제에서 올해 여학생 수를 물어봤죠. 자, 올해입니다. 올해. 근데 문자는 어떤 걸로 넣냐면 작년 남자랑 여자를 일단 여기서 여학생 물어봤으니까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할 거야. 아시겠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문제에서는 올해를 물어봐도 우리는 작년 걸 구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일단 표를 먼저 그릴 겁니다. 이 표는요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되냐면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남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올해는 100명 중에서 3%가 늘어났대. 그러면 100명 중에 3%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걸 곱한 다음에 자, 올해는 그래서 100명에다가 얘를 더해서 올해 학생 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년 학생 수에다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걸 더해서 올해 학생 수가 되는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더해서 마지막 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지난해 작년이죠? 작년 전체 학생 수가 540명이네. 자, 우린 여학생 수 구해야 되죠? 뭐라고 놓으라고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작년을 X라고 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540명이었으면은 남학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540 마이너스 X인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잘 봐봐. 이거 되게 많이 어려워요. 남학생은 몇 명이 감소했대요? 4명.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아요? 근데 여학생은 퍼센트로 물어봤거든? 몇 퍼센트 증가했대? 10% 증가했대. X의 10%면은 100분의 10을 곱해주는 것만큼 늘어난 거야, 지금. 이해가요? 알아듣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대? 5%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거에서 요거를 더하면 올해 학생 수가 된다 그랬지. 얼마니? 540에서 4 빼면 536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올해는 X에다가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1이거든.
10분의 1 x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요 마지막 이 문구를 좀 해결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몇 퍼가 증가했다고요? 5%가 증가했대. 야, 이거 남자, 여자 합쳐서 합계가 몇 명이라고? 작년에? 540명이었잖아. 근데 몇 명이 증가했다고? 5%가 증가했대. 그럼 540명 중에서 5%는 얼마 정도 될까? 약분하면 27이 되겠네, 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남학생은 4명이 감소했어. 여학생은 요만큼이 늘어났대. 둘이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10분의 x가 얼마라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분모에 10 있죠? 다 곱하면 돼요. 맞아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빡치는 이유가요. x를 구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x는 뭐예요? 작년 여학생 수가 310인 거야. 그럼 올해를 물어봤잖아. 그럼 310을 여기다 어떻게 해?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돼. 자, 여기다 대입하면 310이죠? 뒤에 거는 10분의 1 곱하기 310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31이죠. 그래서 310 더하기 31을 해줘야 돼. 정답은요? 341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